안녕하세요, 체이스다운 NBA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요, 골든스테이트 대 오클라호마 시티의 경기, 한국 중계로 있었던 경기 준비했습니다. 골스가 3일 휴식한 경기죠. 최근에 골스 경기가 없었는데 오랜만에 골스 경기 해드립니다. 자, 먼저 이제 골든스테이트는 푹 쉬고 오랜만에 경기하는 건데, 보통 이런 경기가 좀 위험하다고 해요. 플레이오프에서도 4대0으로 미리 끝내고 기다렸던 팀이 1차전 부진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오늘도 지금 오히려 오클라호마 시티가 경기 초반에 골든스테이트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결정한 경기라는 거를 감안하면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사실 1쿼터부터 무난하게 잡아야 될 경기 같은데, 오히려 오클라호마가 더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골스 입장에서는 푹 쉬고 하는 경기라서 경기 감각 문제도 있을 거고, 상대가 상대적으로 약체다 보니까 방심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경기 초반에는 루즈했는데 그래도 경기 중반 이후에는 골스가 수비에서 다시 잡아가기 시작하면서 경기를 다시 쫓아가고 있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일단 클레이 탐슨이 복귀한 이후에 골스가 얼마나 강해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많았는데, 사실 기대만큼 성적이나 공격력에서 드라마틱한 상승 이런 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탐슨 본인도 폼을 좀 끌어올리면서 약간은 무리한 플레이도 많이 가져가는 모습도 좀 있었고요. 다만 물론 독주하고 있는 피닉스 선즈를 쫓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골든스테이트는 여전히 서부 컨퍼런스 2위 자리를 공고히 하면서 이번 시즌 굉장히 순항하고 있는 팀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말씀드리는 사이에 어느샌가 골스가 또 역전을 해냈네요. 오클라호마 시티 얘기를 좀 하면은, 이제 루겐츠 돌트 선수가 과거에 버블에서 제임스 하든 잘 막는 걸로 굉장히 국내에는 그걸로만 알려져 있죠. 근데 돌트 선수는 사실 이제는 단순 전문 수비수라고 보기 힘듭니다. 공격력도 보시다시피 많이 갖췄고요. 그리고 이 선수는 4년 미니멈 계약이 되어 있는, 아직도 미니멈 계약을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4년 미니멈이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역시나 샘 프레스티 단장의 수완 이런 것들을 높게 평가할만 하고요. 골든스테이트는 지금 비엘리차가 결정한 가운데 빅맨이 없는 라인업이에요. 선발 라인업에 있는 케본 루니 한 명 빼면은 지금 드레이먼드 그린, 비엘리차가 다 없기 때문에 빅맨이 없죠. 근데 조나단 쿠민가라든지 또 이제 이거달라 이런 선수들의 피지컬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커버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쿠민가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골든스테이트가 와이즈먼을 키울 때는 와이즈먼을 너무 성급하게 주전 라인업에 올렸다가 와이즈먼도 멘탈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지난 시즌에는 유망주 육성에서도 조금 아쉬웠는데, 이번 시즌에 쿠민가를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위긴스도 완전히 자리 잡고 잘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결국 이런 윙들을 먹여 살리는 거는 또 스테픈 커리의 그래비티죠. 스테픈 커리가 공만 잡으면 자동으로 본인 쪽으로 수비를 당기는 그런 그래비티가 생기고, 패스만 했다 하면 오늘 어시스트로 이어지는 스테픈 커리입니다. 그리고 커리도 이런 롱런하는 방법을 택할 필요가 있는 게, 어쨌든간 커리도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고 슈터로서 필수인 기민함이나 민첩성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이를 먹으면. 그랬을 때 커리가 본인에게 끌어당겨지는 그래비티를 이용해서 더 패스 플레이를 잘할 수 있다면 그것도 충분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경기를 역전하는 그런 중요 모멘텀은 골스의 수비죠. 지금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선수들 보면은 드리블을 전체적으로 많이 치고 있는데, 결국에는 패스가 돌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와이드 오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드리블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보면 오클라호마가 쉽게 득점하는 장면이 거의 보기 드문 정도인데, 역시나 골스가 굉장한 수비팀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골든스테이트가 어쨌든 확실한 리더는 못 잡고 있는 가운데 3쿼터에 돌입을 했는데요. 폭발력이, 우리가 탐슨이 돌아왔을 때 안 그래도 골든스테이트 전성기 폼을 회복했는데 여기에 탐슨까지 오면은 커리 탐슨이 얼마나 폭발적인 3점 쇼를 보여줄까, 이런 기대를 했지만 사실 그런 것과는 기대가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커리 탐슨의 농구는 여전히 위력적입니다. 그리고 사실 코트 위에 2명이나 경기당 3점슛 10개 이상 던질 수 있는 선수를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상대 수비에게는 엄청난 압박이고 엄청난 경우의 수를 야기시키는 그런 조합이 커리 탐슨의 조합이죠. 오클라호마는 기대보다 수비에서는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격에서 골스의 수비를 뚫느냐 못 뚫느냐 이 부분에 있어 문제를 겪고 있죠. 점퍼가 전체적으로 많아요. 점프슛이 많다는 거는 아무래도 골밑으로 진입을 못했다는 얘기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장면 보이겠지만 골밑으로 진입했을 때 골든스테이트의 수비가 보통이 아닙니다. 드레이먼드 그린 한 명에게 의존하는 수비가 아니고요. 케본 루니는 이번 시즌 완전히 스텝업 했고요. 옆에서 받쳐주는 오토 포터 주니어, 그리고 앤드루 위긴스의 섀도우 블락도 굉장히 위력적이기 때문에 상대 공격수들이 쉽게 골밑에서 득점하지 못합니다. 물론 요즘은 3점 슛이 굉장히 트렌드가 되긴 했습니다만, 골밑에서 밀려나와서 외곽슛만 던지는 공격으로는 이길 수 없거든요. 오클라호마가 젊고 에너지하면 밀리지 않는 팀인데, 역시 골든스테이트의 에너지가 리그 최상위권임을 다시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후반전에 사실 메인 포인트는 저 쿠민가의 활약이었죠. 와이즈먼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 있는 게, 와이즈먼은 골스 농구에 냉정하게 적응을 못했어요. 본인이 괜찮은 스탯을 찍는 날도 골스 농구에 녹아들었다 이런 느낌은 안 들었는데, 지금 쿠민가가 보여주는 득점들은 골스에 녹아들었고, 오프볼 무브에서도 자기가 골든스테이트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거든요. 거대한 몸으로 스크린을 걸어준다든지, 아니면 누가 이제 던졌을 때 오펜스 리바운드를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쿠민가에게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지속적으로 이번 시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12월 이후에 골든스테이트의 4쿼터 경기력이 여전히 좋지 않은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4쿼터 들어서 디펜스 리바운드를 단속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골스입니다. 계속해서 4쿼터에 아쉬운 경기력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물론 한 장면에서 여러 개를 허용한 거긴 합니다만 4쿼터에만 오펜스 리바운드를 6개 이상 허용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결국은 박스아웃이 안 된 장면이고요. 골든스테이트가 물론 수비에서 이렇게 집중력을 찾은 모습도 있었어요. 근데 공격에서 보시면은 확실히 경기가 좀 루즈하다는 게 느껴지는 게 골스 선수들답지 않게 발이 땅에 붙어있고 그냥 서서 구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서서 구경하는 농구를 하면 안 좋은 게 제가 이제 레이커스 경기하면서도 많이 말씀드립니다만 수비라는 게 공격에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공격에서 우리가 안 좋은 슛을 던져서 롱 리바운드가 발생하고 이러면은 상대는 기세를 타고 공격해서 들어오면 수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시에 공격이 잘 안 돼서 풀이 죽으면은 우리 팀 수비 에너지도 당연히 떨어지고요. 사실 5점 차까지 좁혀질 경기는 아니었는데 골스의 오늘 4쿼터 경기력도 조금 아쉬웠고요. 다만 이제 커리와 탐슨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서서 경기를 끝내고 정리하고 있는 커리와 탐슨의 활약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스플래시 브라더스죠. 골든스테이트가 73승 할 때도 뭐 마진도 좋았습니다만 역대급 최고의 마진 이런 것보다도 4쿼터만 하면은 커리 탐슨 경기 끝내버리는 경기가 많았는데 오늘도 그런 경기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심층 분석 내용으로는 오늘 유망주들의 활약을 좀 보려고 해요. 먼저 오클라호마에서는 조시 기디하고 지금 돌트 보실 거고 뒤쪽에는 골스의 쿠민가 준비했습니다. 오클라호마의 확실한 코어라고 하면은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 그 다음 돌트, 이번에 뽑은 기디까지 이렇게 셋을 꼽을 수 있어요. 베이즐리 뭐 이런 선수들은 조금 애매하고요. 근데 둘이서 굉장히 다릅니다. 조시 기디 같은 경우는 과거에 스티븐 내시나 리키 루비오 같은 선수를 연상시키는 노련한 플레이를 한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루겐츠 돌트 선수는 굉장히 저돌적입니다. 이 선수는 몸싸움도 많이 하고 뭐 테크니컬 파울도 종종 받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선수의 또 조합이 괜찮은 게 굉장히 저돌적인 돌트와 그 저돌적인 돌트가 만들어내는 공간 사이로 요리조리 잘 들어갈 수 있는 조시 기디의 슛과 패스 이런 것들이 돋보입니다. 다만 이제 조시 기디 같은 경우는 피켄롤 메인 핸들러로서 기량을 좀 더 올려야죠. 풀업 3점이나 스크린을 타고 공격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위력적이어야지 상위 픽의 가치를 할 수 있습니다. 돌트 선수는 사실 피지컬적인 한계가 뚜렷해요. 근데 지금과 같이 과감하고 저돌적인 플레이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수비에서는 프라이머리 디펜더로 나서서 상대 에이스와 경기 내내 으르렁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알렉산더나 조시 기디가 잘 터져준다면은 옆에서 3옵션 3&D스럽게 보조할 수 있는 자원으로 돌트 정도의 자원이면은 최고급 자원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클라호마는 사실 백코트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아쉬운 거는 이제 빅맨 쪽에 있어서 지금 뭐 베이버스를 1년짜리 계약으로 급하게 쓰고 있지만 빅맨 쪽에 확실한 코어를 보강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은 골든스테이트 농구를 금방 익힌 쿠민가예요. 지난 시즌 와이즈먼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거기다가 이제 자기 피지컬을 이용하는 법을 꽤 깨달았어요. 지난 시즌 와이즈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프트한 모습, 자기의 피지컬을 100% 활용하는 모습을 못 보여줬는데 쿠민가는 적어도 본인의 신체에 대한 확신이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과감한 덩크나 또 본인이 밀고 들어가면 상대 수비수들이 겁을 먹고 못 막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달라나 오토포터 주니어 같은 선수 또 드레이먼드 그린 같은 선수들이 하는 역할까지 오프볼 상황에서의 공헌도도 분명하게 늘려가고 있는 쿠민가의 모습 앞으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승리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박스 스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력차가 워낙 많이 났고 골스가 푹 쉬고 돌아온 경기였기 때문에 조금은 루즈한 경기였어요. 골든스테이트가 이긴다는 결말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경기의 느낌이 좀 들었는데요. 뭐 커리와 탐슨 잔잔한 활약을 했습니다. 스테픈 커리 야투 12개 중에 6개, 3점 10개 중에 4개를 넣으면서 또 리바운드 9개와 어시스트 10개를 배달한 마지막에 리바운드 1개가 조금 아쉬웠죠. 특히나 이제 2쿼터에서 점수를 벌리는 구간에서의 스테픈 커리의 그래비티나 패싱 센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놀라웠고 4쿼터에 본인이 마무리해야 될 때 득점을 몰아치면서 경기를 끝내버렸습니다. 클레이 탐슨도 뭐 야투율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아쉽지만 3점 8개 중에 3개, 그 다음 자유투 6개 중에 6개를 넣으면서 20득점 이상의 볼륨을 또다시 가져갔습니다. 일단 클레이 탐슨은 거의 3년 만에 돌아온 선수만큼 이번 시즌에 뭐 예전의 폼을 회복을 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너무 푸시할 선수는 아니고요. 건강하게 뛰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선수고 또 큰 부상을 2번 당한 것 치고 굉장히 복귀를 잘 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이 좀 워밍업 단계라면은 플레이오프 때 더 터질 수 있고 다음 시즌에는 완전히 회복한 그런 클레이 탐슨의 모습을 기대해보면 되겠죠. 당장 뭐 더 잘하라고 푸시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앤드루 위긴스도 전체적인 야투율이나 3점 성공률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앤드루 위긴스가 적극성을 많이 갖고 경기에 임하고 있고요. 지난 시즌에 켈리 우브레 주니어랑 같이 뛸 때는 사실 우브레나 위긴스나 패싱 센스나 뭐 BQ 이런 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유형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 보였는데 어쨌든 간에 위긴스가 뭐 자기 몸값 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우브레가 나간 이후에 이번 시즌의 위긴스는 그래도 3번 포지션에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고 앤서니 데이비스, 카와이 레너드, 폴 조지 같은 선수들의 부상 때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오랜만에 올스타 스타터로 경기에 나서게 되는 그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위긴스가 앞으로 그게 더 자신감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케본 루니는 언제나 주전 라인업에서 든든하게 버텨주고요. 벤치에서 조나단 쿠민가가 오늘도 야투 11개 중에 6개를 넣었는데 조나단 쿠민가 같은 경우는 3점 슛에 뚜렷한 약점이 있는 유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데뷔한 루키들 중에 36분으로 환산했을 때, 그러니까 쿠민가가 플레잉 타임을 충분히 못 받고 있지만 36분당 누가 득점 제일 많이 했냐로 따졌을 때 조나단 쿠민가가 루키들 중에 전체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순도 높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NBA에 제대로 연착륙하고 있습니다. 골든스테이트는 득점도 110점 이상, 실점은 100점 미만으로 하면서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만족스러운 경기를 하면서 경기를 마무리했고요. 패배한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의 박스 스코어로 넘어갑니다. 오클라호마는 아무래도 오늘 해설위원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주전 라인업에 비해서 벤치 라인업의 생산성이 아쉬운 팀이죠. 주전 라인업은 거의 뭐 비슷비슷하게 비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벤치 라인업에서 샤이 기저스 알렉산더가 주전에서 빠져있다 보니까 또 이제 한 명이 주전으로 올라와서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얇은 벤치를 실감하게 해줬고요. 돌트가 적극성을 갖고 열심히 하는 건 맞지만 어쨌든 돌트를 뭐 팀 1옵션으로 쓸 제목이냐 그러면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돌트가 야투 21개를 던지면서 5개의 턴오버를 범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 오클라호마의 현재 전력이 안타까운 뭐 그런 부분을 또 보여줍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조시 기디의 다재다능함인데요. 조시 기디가 오늘 16득점에 11개의 리바운드 7개의 어시스트를 가져갔어요. 다만 이제 제가 아까 지적한 부분, 픽앤롤 메인 핸들러로서 뭐 스크린을 타고 3점 쏘고 풀업 3점 쏘고 이런 걸 거의 못하더라고요. 3점 3개 중에 0개만을 넣었는데 조시 기디는 그런 부분까지 업그레이드 시킨다면은 꼭 엄청나게 빠르고 엄청나게 높아야지만 이제 핸들러로서 성공하는 거 아니거든요. 과거에 스티븐 애쉬나 요즘에는 뭐 돈치치 이렇게 각자의 스타일로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조시 기디도 충분히 그런 범주에 들어갈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게 해줬습니다. 다만 풀업 점프슛은 조금 더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또 오클라호마에서 완소 활약을 하는 선수가 벤치에 있는 저 켄리치 윌리엄스 선수인데 여러 트레이드 설이 나돌기도 했죠. 오늘도 12개 12득점, 그 다음 7개 리바운드, 5개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본인의 다재다능함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다만 뭐 지금 오클라호마 시티 선수들 면면을 보시다시피 뭐 이길 수 있는 구성이 아니에요. 오클라호마는 몇 시즌간의 탱킹을 더하면서 1라운드 픽들 잔뜩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바탕으로 좋은 선수들을 더 끌어모아서 한 방에 터트리려는 그런 리빌딩을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듀란트, 웨스트브룩, 제임스 하든, 이바카 같은 선수들, 제프 그린 같은 선수들을 연달아 드래프트하면서 대박을 터트렸거든요. 그런 한 방을 좀 노린다고 봐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랜만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경기 다뤄드렸는데요. 골스테 오클라호마 경기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가까움에 따라서 이적 시장 소식이 뭐 하루 자고 일어나면 바로바로 올라와 있는데 최대한 바로바로 빠르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